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볼 대학은 이제 서강대학교 2026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26 서강대의 어떤 주요 사항과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면 이제 주요 사항 크게 두 가지예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학교폭력 조치 사항, 이거는 모든 대학이 다 적용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수시에서 최저 아니면 이제 정시 전형에서 작년부터 서강대학교는 이제 선택 과목 제한을 다 없앴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제 자연계열이 꼭 과탐을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미적이나 기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뭐 이게 이제 최근 대학들의 어떤 추세고, 내년에는 어떤 특정 모집 단위 혹은 몇몇 소수의 대학을 빼면은 전부 다 이 선택 과목 제한을 다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기억을 잘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보여지고, 이 변경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우선 전형 요소가 변경된 게 있어요. 이제 교과에서 지역 균형하고 이제 논술, 요 두 가지는 이제 전형 요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의 산출 방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A형과 B형이라고는 두 가지의 산출 방식을 둘 다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산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더 높은 점수를 최종 반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둘 중에서 좋은 점수를 우린 반영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서강대가 이제 내년부터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한 방식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하나 봐서 두 가지의 점수를 뽑아서 그 중에 더 좋은 점수, 그러니까 너가 더 유리한 거를 무조건 반영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그리고 내년 인원은 똑같습니다. 178명, 그리고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고교별 최대 2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요소가 뭐가 바뀌었냐, 올해까지는 이제 교과 90%에 이 비교과 출결을 받거든요. 이제 10% 반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출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100%예요. 반영 방식을 좀 봤더니 기존에는 90%니까 석차 등급을 80% 반영을 하고 성취도나 성취 비율을 10%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교과 100으로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석차 등급 80%를 90%로 조정을 했습니다. 성취도하고 성취 비율 10%는 그대로 갖고 가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석차 등급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서강대학교의 이제 교과 전형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석차 등급 높은 친구가 무조건 붙는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요 정도 학교를 쓰는 학생들 고교별 최대 20명 기준 한다고 하면은 1등급에서 아마 2등급 극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집단이 성취도, 그러면 뭐 성취 비율이 뭐 많이 떨어진다? 거의 그럴 리가 없죠. 성취도는 거의 다 올 A에 가까울 거고, 성취 비율도 대다수 학교들의 어떤 그런 진로 선택 과목들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럼 결국 전 과목 중에서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들이 얼마만큼 이제 내가 1등급에 가깝냐, 뭐 2등급이냐, 여기서 이제 다 갈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정말 뭐 소수점 2자리, 심하면 소수점 3자리까지 가는 굉장히 좀 빡빡하게 줄을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솔직히 지금 보시는 학교 기준 했을 때는 가장 난이도가 낮아요. 국수, 영, 탐 한 과목 기준에서 세 과목 각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은 수능 최저가 그냥 다 통과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솔직히 이 정도 학교를 쓸 수 있는 1등급 때 아니면 2등급 초반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맞추기가 매우 좀 무난한 정도의 최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그 충족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90%? 아주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면 뭐 한 80%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왜냐면 나중에 한번 입결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충원율이 정말 많이 돌아가는 학교 중 하나가 서강대학교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단순 교과 100% 전형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 학폭 기준에서는 1호가 100점 감점입니다. 총점 기준에서. 그리고 2에서 9호는 과락이에요. 즉 불합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1호 100점도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거의 지원하지 마라, 거의 뭐 요런 느낌이다.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서류 100% 전형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 전형이 아예 없는 학교 중 하나가 서강대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이제 한 명 줄었죠. 한 명 줄었고 서류 100%. 이 시행 계획안에서는 서류 평가 요소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 모집 요강에서 서류 평가를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학업, 공동체, 성장 가능성,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 학업에서는 학업 성취가 40%, 창의적 문제해결 10%, 그래서 학업 역량을 무려 50% 반영합니다. 공동체가 뭐 리더십이나 소통, 협업 등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한 20%. 그리고 이제 성장 가능성, 혹은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는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서강대는 성장 가능성, 뭐 발전 가능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기주도 역량이나 교과 이수, 아니면 성취도 등을 좀 반영해서 보는데 이게 30%. 그래서 아마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 올해와 거의 동일한 서류 평가 요소를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폭은 동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게 학업 역량이고, 좀 눈에 띄는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타 대학들의 종합전형에 비해서는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학교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업이나 자기 발전, 뭐 자기 주도 같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 학교가 서강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진로 활동이 조금 미약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서강대 종합전형을 좀 한번 잘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논술 전형은 전형 요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논술이 80%에 교과가 10%, 비교과 출결 10%를 반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논술 100%로 모집을 한다라는 점,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시행계획안 기준에서는 아직 논술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26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올해 인문사회 계열은 인문사회과 관련 제시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수리 관련 제시문으로 논술을 봤다라는 점. 그래서 뭐 큰 차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에도 거의 동일한 논술 유형으로 아마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수능 최저는 3합 7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3합 7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성균관대, 한양대 라인 하고 어떻게 보면은 최저 조합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을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가 이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이다 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수능 최저라고 하는 이제 공통점, 그 유사성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서강대의 내년 정시 전형은 나군하고 다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나군하고 다군에 있는데, 좀 차이점은 뭐냐면, 올해 25 정시 전형 기준에서는 나군이 534명, 다군이 82명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많이 좀 변동됩니다. 나군이 무려 582명이 되고 다군이 35명으로 인원이 엄청 줄어요.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큰 어떤 문제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시라고 하는 거는 수시하고 좀 틀립니다. 수시는 6장을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6장을 어떻게 보면 겹치기로도 쓸 수 있죠. 같은 학교에 뭐 전형만 다르면 복수로도 지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로 아무튼 6장을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정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정시는 지금 보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 따라서 학교와 모집 단위가 다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서강대를 3장을 다 쓰고 싶다. 가군, 나군, 다군을 다 쓰고 싶어 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왜? 가군은 서강대가 아예 모집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군에 따른 그 인원과 모집 단위에 따라서 굉장히 큰 눈치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합격했을 때 점수 컷 차이가 꽤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시처럼 어떤 그 6장을 무조건 활용한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기가 어렵죠. 그런 점에서 지금 다군의 인원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47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강대의 다군을 과연 쓸 때
전년도만큼의 어떤 그 기준치를 갖고 쓰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당연히 모집 단위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 둘 다 동일하긴 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올해까지는 서강대학교 정시전형은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요것도 자연계 친구들 아니면 과탐을 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크죠. 되게 과탐에 대한 이 표준 변환 점수의 가산점들을 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뭐 3% 예를 들면 5%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로 주잖아요. 요게 꽤 크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폐지해버리면 사탐과 과탐이 거의 동등해지는 거예요. 물론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긴 하지만 사탐을 만약에 1등급을 찍어버린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좀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강대 정시전형이 생각보다 많이 바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이제 산출 방법이 두 가지의 유형을 주고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이제 반영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유형 A, 유형 B로 두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수학에 대한 반영 점수를 많이 주는 경우가 A고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많이 주는 게 B예요. 즉 탐구는 동일하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도 전부 동일하게 반영 비율과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국어를 더 잘하느냐 수학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유불리가 갈렸는데 서강대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네가 수학을 못하고 국어를 잘해도 그게 압도적으로 좋으면 합격할 수 있어. 반대로 네가 국어를 매우 못해도 수학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유형 A로 산출하면 그 점수를 먹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합격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문이과 통합이라고 말은 해놓고는 앉아있는데 이게 의학 계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로 미쳐 돌아갔어요.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의 뭐 7할, 심하면 8할 정도가 전부 자연계예요. 상위권 기준에서도 6할 이상이 자연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문계를 간다고 하면은 그냥 공부를 못하는 애 혹은 수학을 포기한 애라고 하는 인식이 뭐 예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정 이상 성적이 나오면 나의 재능이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 잘 안 맞아도 무조건 다 자연계열 가버려요. 그러다가 거기서 속된 얘기로 말려가지고 망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면 결국에는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시 전형에서 자연계열은 무조건 수학은 기존의 미적이나 기하를 봐야 되고 과탐을 봐야 된다라는 강제성 혹은 거기에 따른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연계열이 인문계열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너무 해괴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연계열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대학에 가는데 일반 인문계열을 가. 왜냐? 대학의 이름을 보고 가야 되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회개하고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서강대가 제안하고 있는 지금의 저러한 이 수능 반영 산출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좀 못해도 공학계열 갈 수 있다. 반대로 국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해도 인문계열 갈 수 있다. 그게 왜 꼭 자연계에서만 인문계 갈 수 있다라는 공식을 어디서 그렇게 세운 겁니까?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특정 몇몇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학적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저도 문과다 보니까 제가 자연계에 있는 대다수 학과랑 다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건축계열 학과가 자연계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건축계열 학과가 꼭 자연계열로만 되어 있을까? 근데 몇몇 대학들은 인문계열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합되는 모집 단위도 점점 증가하고 하고 있고 내가 수학을 좀 못한다 하지만 과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학계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면 저는 지금 서강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산출 방식이 다른 학교들도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뭐 그렇다 10% 이상 차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강대학교의 정시 산출 방식, 정시 전형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좀 수학이 약한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도 서강대를 조금 더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산출 예시 보시면 A형, B형으로 둘 다 산출했을 때 더 점수가 좋은 거. 이 친구는 이제 A형이 504.8이잖아요. 그러면 최종 점수를 504.82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 서강대의 또 정시 전형에서의 좀 변수값이 될 수 있겠죠. 입시를 보다 서강대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수시에서의 전형에 좀 변경되는 요소들도 있고, 정시 전형도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이 반영 방식의 변화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서강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교과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등급 극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서강대가 6번 카드로 되게 활용도가 너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뭐 성균관대, 한양대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지만 단순 교과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 컷만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서강대 입결 컷이 뭐 내후년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내년에 진행되니까 훨씬 더 위에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교과 100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1.3, 1.4, 심하면 1.5 이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서강대를 지원해야 되는 확실한 6번 카드가 이제 서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되겠죠. 그런 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셔서 최상위권 학생 여러분들 기준해서 내신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강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